번째 발표하시던 김경숙 교수님, 예를 들어서 효령대군 후손의 영광지역 입향의 의의 또는 이란공의 행적이 갖는 역사성, 이것을 좀 간략히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발표에서 이란공의 행적에 대해서 이제 그 기록들에서 어떻게 이제 그 시각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지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정 기록에서는 주로 이제 이란공 개인의 그런 서사에 집중이 되었고, 억울한 죽음과 그거를 신원하는 이런 부분들이 집중이 되었는데, 이게 이제 어떤 서사적으로는 굉장히 극적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당시 국가 기록을 보면 분명히 이란공이 어떤 개인적인 차원의 원한, 그런 개인적인 차원에서 발생한 그런 그 죽음이 아니라 후금과 조선의 그런 외교적인 관계 속에서 이렇게 이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를 개인적인 차원에서 볼 것인가, 아니면 좀 더 이게 어떤 국가적인 차원에서 희생이 된 건가, 이거는 이란공을 평가하는데 굉장히 위상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 기록에서는 오히려 개인적인 원한 요 부분은 기록을 오히려 안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그런 개인에 대한 관심보다는 이제 국가 정책이나 이 외교나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흘러가듯이 기록을 하고 있지만, 그러한 기록들 속에서 갖는 의미를 우리가 캐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그 이란공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무고를 당해서 억울하게 돌아가셨다,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좋죠. 그렇지만 그거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끝나버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큰 역사의 흐름에서 오히려 이 합당한 그 위치, 위상을 찾는 데는 그런 시각이 오히려 좀 더 그 의미를 축소시키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는 요 부분에 대한 그 정묘호란, 병자호란 요 시기, 그 시대적인 맥락 속에서 이란공의 행적을 정확하게 그 위치 비정을 하고 위상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그 두 번째 장유승 교수님이 하셨는데요. 혹시 뭐 발표하실 때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나 그 미간행 필사본의 어떤 특징, 뭐 간략히 좀. 더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여러분 혹시 집에 되게 그 이런 선조들께서 남겨주신 자료가 있으면 아무리 하찮은 거라도 그것이 그 당시의 사회상 그리고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증언하는 귀중한 자료라는 점 고려하셔서 꼭 그 호남진흥원을 비롯한 알만한 곳에 좀 보여주시고, 안 뺏어가니까 보여주시고 꼭 자료 가치를 확인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우리 장유승 교수님 말씀을 마지막에 그 우리 홍영기 원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것 같다 그랬는데 미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시간을 절약하시려고요. 그리고 우리 조광현 선생님 그 간단히 제가 아까 그냥 넘어갔는데, 저도 이제 뭐 혹시 더 필요한 부분이나 이중관의 생애가 영광 향촌 사회에서 갖는 의미, 그리고 관직 활동 또는 그 관련 자료의 특기할 사항이 있으면 좀 보완해서 말씀해 주시라, 이 말을 여기 적어놨는데 겸해서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네. 일단은 저는 이중관에 대한 인물에 좀 조명하고 있다 보니까 먼저 말씀드린 게 영광 지역하고는 영광의 문화사적인 의미하고는 좀 거리가 멀긴 합니다. 근데 이번 학술대회가 제가 이제 한국학 호남진흥원에 몸담고 있고 거기는 종가 자료가 저희가 수집된 자료이다 보니까 이 학술대회 자체는 일단은 영광군도 중요하지만 저희 종가 그 병사공파 종가 자료에 대한 학술적 가치를 우선적으로 조명하는 게 우선적이어서
그 종가 자료에 대한 현황과 그 자료를 통해서 저희가 어떤 인물들이나 자료에 대한 것들을 발굴하는 게 좀 목적으로 저희가 뒀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요. 솔직히 영광군과 문화사적인 측면에서 이분은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문인이고 관료이기 때문이고 또 대부분을 서울에서 보냈습니다. 또 외임이고 그러니까 영광군하고 솔직히 연관을 지은다면 크게 의미적인 부분은 없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분을 충신이라고 본 이유는 이분은 이제 당쟁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소론이나 노론이나 남인이나 이런 약간 정당, 당론을 중시해서 움직이는 분들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소론이면서도 결국에는 영조를 계속해서 옹호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또 경종 같은 경우에도 숙종 시기에 그 경종을 그 자신이 약간 충성했던 그 경종이 되게 몸도 나약하고 계속해서 이제 그 위험했을 때 이 이중관은 계속해서 그 곁을 지키고 그를 변호하려고 많이 노력했거든요. 이게 충신의 개념이 목숨을 바쳐서 나라를 구하는 형태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충신은 국왕에게 대한 충성입니다. 충신이라는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 경종 자체가 계속해서 지금 위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경종에 충성을 다해서 그 시기에 국왕에게 충성을 다해서 그를 변호하고 특히 단적인 예로는 국왕에 대해서 그 시해 사건이 음주 아니 그 음해하는 시해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경종이 어떤 걸 마시고 약간 피를 토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제 그것이 이제 다른 쪽에서는 당리당략으로 해가지고 당쟁으로 몰아가려고 했을 때 이중관의 입장에서는 정말 그 진상을 규명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왕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시해가 된 상황이 되는데 이거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한 국청을 건의했지 그 어떤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렇게 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경종을 지키기 위한 충신이었다, 보필한 충신이었다고 제가 표현을 썼고요. 영조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은 소론의 입장에 있어서는 영조는 어떻게 보면 노론을 대변하는 그런 입장인데 영조 같은 경우에는 또 왕손이기도 하고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중관의 입장에서는 그 오히려 같은 소론 내에서 영조를 공격하는 그런 분들을 또 반대해서 싸웠던 분이기도 합니다. 이게 단순히 지금 경종시기긴 하지만 그래도 영조를 그때 그 목포령 고변 사건을 통해서 그 소론 급진파에서 목포령 영조를 제거하려고 한 곳까지 이렇게 나아가려고 했을 때 이 이중관은 적극적으로 이 영조까지 이렇게 그 변호하는 좀 특이한 형태로 보이거든요. 그 당시에 물론 소론 온건파가 그렇긴 했지만 그런데 그 이후에 영조가 즉위하고 났을 때 영조는 계속해서 이제 자기가 어떤 당시에 경종을 모셨기 때문에 영조 때는 나는 이제 그만두겠다 계속 사직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계속 사직 상소를 올리고 하는데 영조가 조금 신임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곁에 두고 승지를 계속 역임시키고 계속 외지로 갔다가 다시 또 불러들이고 계속 이렇게 하는데 그 가운데서도 영조에게 계속해서 만약 섬기는 국왕이 달랐다면 당연히 이제 물러나서 이제 계속 학문에만 정진했어야 하지만 영조하고의 또 연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또 다른 그 국왕에게 충성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기하고 어떤 정치적인 색깔이 다르고 그렇더라도 국왕이 한번 국왕이 됐으면 그 국왕에게 충성을 한다라는 뜻에서 제가 이제 충신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 예, 말씀 한번 하십시오. 아까 예. 가사의 자경별국 발표하고 영광군하고 무슨 관계냐 이제 그 말씀하셨잖아요. 사실은 이제 그 병사공 그 자료거든요. 거기서 나온 그 자료인데 그걸 이제 서지학적 이제 그 검토를 좀 해달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병사공 자료 하나만 딱 검토하기는 너무 이게 왜냐면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그게 최초본이면 그 의미가 있는데 그 앞선 부분이 있고 그 있어요. 근데 그게 검토하다 보니까 뭐냐면 이 율곡 자경별곡이 거의 대부분이 전라도 지역에서 나옵니다. 요 지역에서 영광도 있고
광주 요 지역. 그러니까 이쪽에 가사문학이 발달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건 양반들이라면 한문급 공부를 하겠죠. 그런데 양반 교육 목적도 있겠지만 대개 이건 여성 교육이나 어린이 교육이나 그런 목적이 강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글본도 있고 다양하게 있고 또 거기에는 또 하나가 선비들의 또 그걸 영을 하거든요. 이게 창을 이렇게 불러요. 이게 송을 해서 읽고 그러니까 그런 목적도 있을 테고 이렇게 다양한 목적이 있는데 이 지역에서 이렇게 율곡이라는 이름을 빌려서 지역의 향촌 교화도 그걸 할 테고 그걸 통해서 그리고 또 그걸 또 선비들이 읽어서 자기 수양도 하고 교육도 목적이고 이런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작가만 율곡이 아니었지 실제 율곡의 이름을 빌려서 그런 목적을 하려고 했다는 것이 이 지역에서 확인이 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 그런 의미에서는 직접적인 영광에는 관련이 없어도 물론 병사공 자료니까 관련이 없다고는 아니죠. 그런데 이 지역 전라도 지역에서 그런 문화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주최해 주신 한국어 호남진흥원 또 그 주관해 주신 그 종해 이종규 회장님 뭐 따로 말씀을 안 하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를 통해서 그 더 많이 보존이 되고 관리가 되고 그리고 또 조사나 연구를 통해서 알려지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는 영광 뭐 전라도 전남 이런데 이렇게 지역사하고도 어떻게 연결되는가도 이렇게 그 전체적인 파악을 해야 되겠지만은 우선 소장 자료를 소개하고 정리하고 연구한 결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앞으로 더 필요한 부분이 많을 것 같고 아까 필사본이나 이런 걸 보면서도 저거를 뭐 이렇게 합본해서 일부는 이영인본으로 해서 좀 학계에 이렇게 제공을 해줘야 연구가 바로 많이 이루어지겠다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계기로 해서 이런 지역 자료들의 역사성과 학술적 가치가 더 잘 알려지기를 기대하면서 저희들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